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텐츠는 오피셜은 아닌데 뭔가 이 선수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잔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쪽 구단으로 넘어올 것 같기도 한 이런 약간 좀 애매한 이적설이지만 애매하지만은 않은 래퍼세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번에 약간 컨텐츠를 라임이 준비했다. 약간 스털링 같네요. 이게 뭔 소리야? 라임이 스털링 같다는 게 뭐예요? 라임 스털링.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이거는 약간 좀 누구나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드립이었습니다. 어땠어요? 근데 좀 그지 같았어요. 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 약간 대중적이지 못했다. 그렇죠. 남들이 못 알아듣는 드립은 대중적이지 네, 못했습니다. 그건 드립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알았어요. 창의적이긴 했어요. 네. 네. 일단은 그렇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온 씨가 제일 좋아하는 토트넘부터. 네. 일단 위에 명단은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측면에 이제 선수들 이름을 정리해 놓은 거는 안 될 것 같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고요. 일단 한 명 한 명 한번 짚어보죠. 네, 먼저 카라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본인이 좀 떠나길 원하는 선수죠. 그렇죠. 바이아웃을 이제 6천만 유로, 그러니까 바이아웃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6천만 유로, 그러니까 805억 원 정도를 원하지만 이 본인이 떠나기 원하기 때문에 한 5천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670억 정도면 이제 협상한 의향이 이제 생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윙어나 아니면 윙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선수죠. 그렇죠. 오른발이기 때문에 아마 에메르송의 이제 자리를 그쵸? 아마 메꿔주지 않을까. 이번에 근데 영입된 거 보면은 페리시 선수가 윙백으로 또 들어가고, 그쵸. 이 카라스코 선수도 윙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토트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전력을 얻을 것 같아요. 진짜 콘테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딱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즌에 문제가 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진짜 다행이죠. 네. 도어티를 굳이 선발로 안 써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도어티도 잘할 때는 도브라이너 약간 그쵸. 이런 별명이 있었지만, 도렉스 텔렉스. 그렇죠. 못할 때는 도레기. 약간 이런.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도레기라는 별명이 있는지 뭐야? 모르겠지만, 도레기 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왜 그래요? 네, 약간 좀 패스가 버려진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한번 반박할 지어봤습니다.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괜찮은 영입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스토니 같은 경우에는 안 온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그렇죠. 대체자로 여러 선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파우토레스 선수, 김민재 선수, 브레메르 선수, 랑글레 선수 등등 많은 얘기가 나오죠. 네. 일단은 근데 좀 왼발잡이 센터백이 토트넘에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로메로 선수를 이제 완전 영입을 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죠.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도어티 다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비 라인 조율이라든지 약간 그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콘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 다이어는 월드 클래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말고 딱 한 자리를 좀 더 아쉬운 데를 꼽자고 하면은 그죠. 아무래도 벤 데이비스 자리기는 하죠. 그리고 원래 벤 데이비스 선수가 센터백이 아니고 풀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거는 좀 그렇긴 하죠. 전통 센터백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그럴 거면 이제 왼발잡이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랑글레 선수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선수는 좀 애매해요. 그죠. 바르샤에서도 좀 주전으로 못 쓰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발도 좀 느려서 뒷공간도 뚫리는 경우가 있고 아직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파우토레스 선수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이미 가 있는 로셀소 선수랑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좀 더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맨유랑도 이적설이 좀 뜨고 있고. 그죠. 잘 모르겠어요. 돈을 이제 연봉을 맨유가 이제 챔스를 못 나가더라도 연봉을 더 세게 주면 그 다음에 챔스 나갈 확률이 더 높은 맨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글레이송 브레메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잡이긴 하지만 세리에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이번 시즌에 최우수 수비수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 선수가 110경기에 이제 13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비수가 사실 골을 넣는다. 그러니까 13골이나 기록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10경기 중에 한 골은 일단 넣어준다는 거니까. 그쵸? 이 기록을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 수 있겠죠. 지금 그렇죠. 이적설도 뜨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의 웬만한 수비수들보다는 조금 더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토트넘은 이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맨유입니다. 이번에 유로파로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렇죠. 약간 이럴 수밖에 없는 맨유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이번에 챔스에서도 바로 강탈하기도 했죠. 솔직히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즉시 보강을 해놓고서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네,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프랭키 더용 선수겠죠. 그렇죠. 이 선수는 이미 하나로 약 1,076억, 총 8천만 유로를 이미 제의를 했다고 하고요. 바르샤한테.
그래서 본격적인 협상이 이미 들어갔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용 선수가 받는 주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바르샤의 재정난 뭐 재정난 때문에 요새 바르샤에서는 뭐 결혼식을 또 거기서 올릴 수 있게 맞아. 해주고 2천만 원 내면은 그렇죠. 막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문이라도 사실 그 더용 선수를 그 세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텐센 선수와 지금 캐시에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도 그 돈 문제 때문에 그 선수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르샤에 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또 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거면 더용 선수를 그냥 내보내주는 게 좀 어떤가 하지만 더용 선수가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 뭐 그냥 가기 싫다는 식으로 약간 돌려서 말했죠. 뭐 나 최근에 뭐 인테리어 했는데 뭐 거기 뭐 아버지가 뭐 거기는 나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날씨가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유럽에 다 똑같은 유럽이지. 핑계도 가지가지죠. 그리고 뭐 더리우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메뉴보다는 맨시티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더용과 이제 그 테너 감독 그 옛날에 그 챔스를 어마무시하게 아약스가 이렇게 올라갈 줄도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이 듀오가 만난다면 저는 또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그래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일단은 또 그리고 뭐 누구 있을까? 누니에스 선수도 지금 관심이 있는데 이 선수는 뭐 뉴캐슬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리버풀하고가 지금 제일 높아 보이죠. 그쵸? 로마노 기자가 사실 리버풀과의 지금 뭐 계약이 좀 잘 진전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트위터에 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일단은 챔스 나가는 걸 좀 중요하게 여겨서 메뉴랑 뉴캐슬은 좀 제외가 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나마 그래도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용 선수는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좀 한켠에다 놔뒀지만 저는 데클런 라이스 선수도 은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근데 데클런 라이스도 아직 애매해요. 왜냐면 최근에 좀 뜨는 내용이 잘 없어서. 그죠. 그리고 맨시티의 그 페르난지뉴의 또 이탈 때문에 아까 뭐 얘기하셨던 선수들 그러니까 뭐 칼빈 필립스 그러니까 뭐 그건 이후에 얘기할 선수지만 뭐 어쨌든 이런 선수들. 근데 데클런 라이스 선수가 이번에 웨스트햄 새로운 유니폼 모델을 찍었는데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적을 약간 암시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좀 웨스트햄 팬들이 약간 어딘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대요.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그리고 그 밀코사라고 불리는 세르게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도 아마 그 잘하면 맨유로 또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포그바가 FA로 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중원을 지금 또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이 많은 선수들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티치 선수도 이제 나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 후안마타 선수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자리를 좀 이제 보강을 하고 좀 이제 로테이션까지 돌리려면 이런 주전급 되는 선수가 또 와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어쨌든 한번 이제 넘어가 보죠. 그다음에 이제 리버풀입니다. 네. 먼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올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죠. 로마노 기자는 사실 거의 확실하지 않은 거에는 사실 기사를 잘 안 내요. 그렇죠. 뭐 마네 선수가 나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마네 선수를 판 돈으로 누네스를 데려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마네 선수가 분명히 잘했던 건 사실이지만 리버풀이 비싼 이적료를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많이 받으면서까지 마네를 팔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리버풀은 마네를 이적료 없이 보내더라도 1년 더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차피 1년 나이 더 먹으면은 뭐 그쵸. 어차피 또 대체자를 또 데리고 올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일단 뭐 미네인이 제시한 금액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네네. 그래서 아직 미넨이랑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한 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사실 디아스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마네 선수가 당장 이탈하더라도 전력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칼빈 필립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리버풀이 약간 중원 보강이 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바르셀로나의 가비 선수를 노렸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가비 선수가 그때 뭐 바이아웃이 뭐 900억 가량 정도였었을 때 600억이었나 900억 그 사이에 있는 그 정도 가격에 이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재계약을 할 때 갑자기 바이아웃을 조 단위로 올려버리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필립스로 돌렸어요. 근데 뭐 이제 맨시티가 또 마침 페르난지뉴가 떠나면서 이번에 거의 뭐 그 떠나는 그 그쵸. 세레모니까지 그 이제 대체자로 필립스를 낙점을 해가지고 네. 필립스 선수는 좀 맨시티를 더 원한다고 해요. 근데 뭐 필립스 선수가 맨시티를 원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드리 선수를 밀어내고 그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맞죠. 네, 그러니까 약간 로테 돌릴 때나 이런 때 쓰이겠지만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은근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리버풀에 뭐 파비뉴 선수를 밀어내냐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떨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칼빈 램지 같은 선수는 뭐 아놀드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올 것 같고. 네. 근데 일단은 뭐 이 선수가 우측 풀백일 뿐만 아니라 측면 미드필더로도 활용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바르사이 또 이제 우스만 덴벨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FA로 풀리게 되면서 좀 많은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양발을 굉장히 잘 쓰고 유리 몸이지만 이번 시즌에 어쨌든 보여준 게 도움왕. 어쨌든 먹튀왕에서 도움왕으로 그렇죠. 승격을 했으니까. 근데 또 바르샤 입장에서는 사실 또 재계약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얘가 또 부르는 돈이 또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러면 사실 또 이게 또 계약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네, 일단은 뭐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이제 맨시티입니다. 네. 맨시티가 이번에 홀란드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과 많은 주급을 약속해서 저는 이 정도 계약이면 끝났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근데 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알바레스 선수도 영입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는 저번 겨울에 이제 확정을 지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뭐 쿠쿠렐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그죠. 토트넘이 주시했던 선수죠. 그렇죠. 전진성이 너무 좋고 체력도 좋고 발도 빠르고 좀 직선적인 프리미어리그랑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 시티가 왼쪽 측면 보강이 좀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죠. 진첸코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케 선수도 종종 뛰기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주앙 칸셀로 선수를 왼쪽에다 써버리는. 근데 원래는 이제 주앙 칸셀로 선수는 오른쪽이 원래 위치이기 때문에 그죠. 왼쪽 측면 보강이 좀 필요해서 쿠쿠렐라 선수를 좀 좋은 자원으로 낙점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이 선수는 이제 니콜라스 키자 기자가 밝힌 거에 의하면 이제 2027년까지 계약을 원칙적으로 이제 선수랑 이제 합의를 했다. 네. 물론 이거는 구단하고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선수랑 약간 좀 이렇게 합의를 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첼시랑 토트넘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사실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이적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왜냐면 시티는 워낙 욕심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먼저 일단 제주스 선수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수가 아닌가. 그쵸. 이 선수가 원래 뭐 토트넘, 레알 뭐 다 관심이 있는데 뭐 토트넘에 가면은 백업이 되겠고. 근데 레알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토트넘이나 레알을 가면 또 백업으로 있어야 그죠. 돼. 아무래도 백업이니까. 그쵸. 느낌이 강한데 이 선수가 지금 맨시티에서도 백업으로 있을 때 힘들어 했었다 보니까. 아, 그죠. 전 부상 입은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어떡해요. 아니 스트라이커가 빤히 제주스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선수들 필포든이나 이런 애들 자꾸 스트라이커로 쓰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스날에 좀 가고 싶어 하고 본인도. 근데 부상을 입기는 했었습니다. 뭐 조금 정정하자면 그쵸? 입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도 아스날에 가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첼시가 합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왜냐면 루카쿠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제 떠나고 싶다. 약간 이런 루카쿠의 이탈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스날은 제주스한테 주급 3억 원을 제시를 하면서 좀 강력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저희가 봤잖아요. 직접 눈 앞에서 제주스 선수의 너무 잘해요. 그 가능성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선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첼시가 합류를 했더라도 아스날 행이 좀 유력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선수는 비수마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뭐 브라이튼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스날 팬이 이제 이 선수가 아스날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올린 그 게시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자기 거에 올렸다고 해요. 그건 약간 좀 간접적으로 나 좋다, 난 괜찮다. 그쵸. 뭐 이런 거네요. 그게 약간 아스날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좋게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스날에 갈 확률이 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브라이튼과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가능성이 높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미엘 옴티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옛날에 그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부터 워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재정난의 문제도 있겠지만 옴티티 선수는 사실 약간 좀 그 계륵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쓰지 않고 그렇다고 막 그냥 가만히 내두기는 좀 아깝지만 그렇다고 약간 좀 버리기도 아까운 선수. 약간 좀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오늘 랩을 좀 많이 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도 아마 그 아스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스날도 약간 좀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지 그 임대 이적.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좀 잘 못한다 싶으면 약간 반송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카이 균도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뉴스가 떴었어요. 아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 또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맨시티도 사실 약간 좀 이번에 좀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를 팔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좀 약간 좀 이런 이미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약간 좀 그렇게 또 있습니다. 뭐 그리고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가 워낙에 지금 부족한 아스날이기 때문에 데파이 선수도 이제 또 뉴스가 맞아요. 뜨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센시오 선수도 옛날부터 이제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첼시입니다.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서는 리디거랑 크리스텐센의 이탈로 그죠? 좀 수비 보강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첼시는 센터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뭐 티아고 실바랑 트레보 찰로바 선수밖에 없어서. 근데 또 티아고 실바도 나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랑사르 선수도 있긴 하지만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뭐 질쿤데 선수가 가장 좀 그죠? 첼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위해서 이미 뭐 5천만에서 6천만 유로를 준비를 했다고 하고. 네, 지금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첼시랑 연결되고 있는, 링크되고 있는. 그쵸? 거의 이 정도 뉴스라면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는. 네. 약간 지금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슈크리니아르 선수도 뭐 질쿤데 선수가 우선순위긴 한데 네. 같이 이제 영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새 좀 가장 핫한 센터백인 그바르디올 선수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라이프치히의 키도 이 정도로 큰데 나이도 20살인데 이미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그렇죠. 더 성장할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나중에 미친 센터백이 될 거다. 맞아요. 근데 지금 라이프치히도 원래 사실 구단주가 어마무시한 재료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싼 값에 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바르디올은 사실 영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덴벨레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지금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제 첼시에서 베르너 선수랑 지에르 선수랑 이제 플리스티 선수를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죠. 뭐 사실 좀 다 믿음이 안 가긴 해요. 네, 제가 그래서 들어도. 좀 덴벨레 선수한테 관심이 있고 덴벨레 그죠. 선수를 영입할 자신이 있다고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에서 어시왕을 했다는 게 그래도 진짜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 중간에 뭐 사실 많이 안 뛰었던 것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도움왕을 했다. 이 정도면은 정말 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카세미노 선수도 이번에 뭐 그 주급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다.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뭐 레반덥스키 선수도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쿨리발리 선수도 나폴리에서 약간 좀 이탈이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영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리디거 대체자로. 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이적설이 날 것 같은 될 것 같은 선수와 이제 또 그 희위고 컨텐츠로 또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re we go.